저희 어제 셀프 조인이랑 어니시 언 넌 이퀄 조인이라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서브 쿼리 좀 배워봤는데 음, 넌 이퀄 조인은 어제 배웠던 게 잘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용어는 얘기 안 해드렸는데 데이터 그림 제가 열어놨는데 됐다. 셀프 조인에서 했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조인을 할 때는 동등 조인이라는 걸 해요. 보면 MGR이랑 EMP 노가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동등 조인을 하는데 너니컷 조인은 동등하지 않은 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급여가 로우 셀과 하이 셀 사이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좀 코드가 어려우니까 요 코드가 좀 쉽겠다. 요거가 좀 쉽겠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음, 오더 바이를 지우면 좀 쉽겠죠. 지금 사원이랑 급여 등급이 있는데 사원의 급여 등급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급여 등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우셀부터 하이셀까지. 그래서 이제 이 급여를 어, 범위로 지정을 한 거죠. 실행해 보면 지금 도커가 안 켜졌다 그러네요. 도커 대시보드 열어서 꼭 도커 키시고요. 컨테이너 키시고 자, 다시 실행해 보면 접속하고 있나 봐요. 이제 됐다. 보면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 포드 C, 스쿼 C, 킹 C, 경민 C가 등급이 가장 5등급이네요. 킹 C랑 경민 C가 제일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자, 이게 non equal join이죠. 용어는 설명 안 해드렸는데 간단 여기 적어드릴까? non 동등하지 않다. equal일 건데 이렇게 할 거고요. non equal join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equal join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non equal join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응용해서 커미션이랑 급여를 합쳐서 이렇게 조인도 한번 해봤고요. 조인도 해봤고. 지금 보면 급여랑 커미션의 합의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킹씨랑 경민씨를 못 따라가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이네. 서브 쿼리를 배웠어요.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쿼리가 있는 거고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개만 나오는 단일행 서브 쿼리라는 것을 처음에 배워봤고요. 여기 지금 결과가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어, 사, 사원의 평균 급여가 나오고 있고요. 사원의 평균 급여로 그 급여보다 큰 부서를 보겠다 이 뜻이네요. 사원의 평균 급여보다 큰 부서의 급여들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조금 쉬운 코드도 있을 텐데 조금 쉬운 것부터 보지 뭐 그죠? 자, 여기 조금 더 쉽네요. 평균 급여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들 이렇게 되네요. 평균 급여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 뉴욕에 있는 지사의 집원을 모른다. 자, 뉴욕에 있는 지사의 집원은 모른다. 이때 뉴욕으로 지사의 집원을 검색한 거죠. 내가 뭘 몰라요? 집원을 모르는데
자, 뉴욕에 있는 건 알아. 자, 뉴욕에 있는 지사의 집원을 검색해서 그 집원으로 사원을 검색하는 거죠. 이때는 뭐일 때 내가 특정 이 EMP의 DPT 노를 몰라. EMP의 DPT 노를 몰라. 모르는데 자, DPT 노를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부서에서 내가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서브 쿼리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자, 실행해 볼까요? 지금 현재 뉴욕이 10번 지사더라고요. 10번 지부. 그래서 10번인 걸 내가 모르는 거죠. 실행해 보면 10번 지부의 사원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생각하면 이런 서브 쿼리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쿼리. 그 다음에 예, 좀 줄여서 이렇게도 써봤네요. 지금 줄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서브 쿼리는 이렇게 조인으로도 대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조인으로 지금 EMP에 LOC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LOC 지사의 위치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아예 지사 테이블이랑 합쳐버린 거죠. 네이처 조인 했는데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LOC로 검색을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배워봤냐면 필드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 배워봤어요. 필드로. 그래서 지금 보면 EMP에는 부서 이름이 없죠. 없는데 보통 이제 조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서브 쿼리로 이렇게 가져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고 문서도 간단히 봤었죠? 문서도 간단히 봤고요. 근데 이제 용어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용어도 좀 다시 숙지를 해보도록 하죠. 실습 준비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 연산이랑 같이 있는 것은 단위 결과가 나야 되는 단위랭 서브 쿼리가 돼요. 단위랭 서브 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학과인데 컴퓨터 학과의 부서 아이디를 모를 때 컴퓨터 공학과의 부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쭉 내려볼게요. 자, 단일행 서브 쿼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집계 결과로 쓰는 서브 쿼리라고 했어요. 집계 결과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평균보다 큰 사원의 평균보다 큰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했었죠. 지금 여기서 보면 등급이 최고인 학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등급이 최고인 학생.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등급인 학생을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워봤던 게 여러 행을 반환하는 서브 쿼리.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if만 배웠었는데 any or exist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any or를 제일 많이 쓰고 exist는 잘 안 쓰는데. 자, 이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어, 하나라도 만족하는 요거는 모두 다 만족하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예를 들어 급여를 검색을 해서 뭐 100, 200, 30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보다 큰 사람 이렇게 했어요. 자,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보다 큰 사람, all이 붙은 거겠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제일 큰 사람을 해야지 all이 될까요? 방금 동그라미 쳤죠? 300을 만족하는 것보다 큰 사람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이게 n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사람.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검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요 애니얼은 보통 크기 같은 걸 비교할 때 많이 쓰죠. 크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이그지스트랑 같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봤던 거는 in이고요. in. 지금 보면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과의 번호를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거를 복수로 받아서 내가 검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 자리겠죠? 잠깐만요. 이거 띄어쓰기 해서. 자, 이 자리에는 이 결과인 뭐 예를 들어 이게 10번 12 D로 해줘야죠. D01이고 D03이다 그러면 D01, D03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검색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보면 D02네요. 이렇게 두 개의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는이랑 같이 못 쓰겠죠? 복수의 결과가 나오니까. 자, 널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널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 스칼라 서브컬이라는 걸 배웠어요. 스칼라 서브컬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용어 때문에 여기 왔는데 자, 똑같이 이것도 한행 서브컬인데 한행 서브컬이 자, 요거에 이제 여기 from과 select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칼라 서브컬이라 불러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거 있죠? 요거. 자, 사원에 부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서의 이름을 조회해서 가져온 거죠. 이때 무조건 결과가 한 개만 나와야 하는 거죠. 단일행 서브쿼리긴 한데 단일행 서브쿼리 중에서도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불러요. 근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from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부가 학생이 없는데 조회가 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 스칼라 서브쿼리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상관 서브쿼리예요. 물론 이제 스칼라 서브쿼리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서브쿼리에서 이 상관 서브쿼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어, 한 행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면 한 행의 결과를 가지고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한 행의 결과로. 자,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자, 이거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지금 현재 요거는 서브쿼리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건 보지 말고 자, 보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한행의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부서 10번이 있죠. 이 부서 10번으로 뭐를 서브쿼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상관 서브쿼리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10번이 이렇게 와서 10번인 부서의 부서 이름, 자, 20번인 부서의 부서 이름 이렇게 가져오는 거겠죠. 자, 당연히 이 상관 서브쿼리도 당연히 조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select와 from절 사이 필드에 서브쿼리를 쓰는 것을 스칼라 서브쿼리라 부르고 이렇게 어, 한 행의 결과로 조회하는 것을 상관 서브쿼리라 부르죠. 자, 여기 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필드에 한 개의 결과를 반환하는 서브쿼리를 우리가 스칼라 서브쿼리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상관 서브쿼리라는 말도 있죠. 상관 서브쿼리. 스칼라인데 스칼라라고 했네. 한 행의 결과를 서브쿼리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 상관 서브쿼리. select에 이렇게 단일행이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스칼라 서브쿼리.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이제 수업이니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본 게 뭐냐면 from절에 있는 서브쿼리를 했어요. 이거 좀 이따 보고. 자, 7번에 자, from절에 있는 서브쿼리를 배웠어요. from절에 있는 서브쿼리. 자, 이 결과를 그대로 쓰겠다 이거예요. 이 결과를 그대로 쓰겠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를 제가 실행 순서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별칭 같은 걸 쓰지 못하는데 여기 바깥쪽에서는 별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출력을 하고 다시 하는 거죠. 실행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 from절에다가 쿼리를 써서 가상 테이블을 그대로 출력하면서 이 where절의 조건에 쓰거나 또는 order by를 쓰거나 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from절에 있는 서브 쿼리.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가상 테이블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다른 말로 어, 파생 테이블이라고도 불러요. 파생 테이블. derived 테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그냥 이제 우리는 파생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자,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inline view라고도 쓴대죠. inline view. 자, view인데 이 라인 안에 있다 이 뜻이죠. 이때는 이제 결과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겠죠. from절은 테이블 자체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서브쿼리 exist 빼고 쭉 해봤고요. 요거 한번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자, 맨 밑에 쭉 내려서.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쉬운 예부터 들어보죠. 자, 내가 음, 커미션과 급여의 합을 구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select cell plus null value 커미션을 0으로 하고 from emp 자, 내가 여기서 자, 급여가 2,000에서 3,000 사이인 사람만 구하고 싶어요. 2,000에서 3,000 사이인 사람. 또는 내가 이 상태로 정렬도 하고 싶어요. 자, 정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렬도 한번 해볼게요. order by. 자, 요거 좋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요걸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코드가 계속 중복되죠? 자, 비트윈도 한번 써볼게요. 자, 나는 2,000에서 3,000까지 보고 싶으니까 where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between 2,000 and 3,000 자, 여러분들 이런 코드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자, 이 친구한테 가명을 주고 자, 가명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되나 보죠. 잘 되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코드가 제대로 읽히지도 않죠? 지금 현재 다시 보면 급여와 커미션의 합으로 이제 2,000에서 3,000 사이를 하는데 정렬도 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어서 가명을 주고 가명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해볼게요. 아이고. 자, 왜 이렇게 되지? 됐다. 자,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제가 실수로 뭐 잘못 눌러서 그래요. 자, 똑같이 쓸 건데 select ename cell 플러스 null value의 커미션이 0이다. 그리고 이제 가명을 주죠. 뭐야 이게?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요.
아, 07이에요? 아, 그리고 위치가 옮겨졌구나. 아, 고마워요.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쓸 거야죠? 똑같이 이 네임 빼고. 자, 이걸 이제 실제 급여라고 할게요. 실제 급여 붙여서 띄어쓰기 하지 말고. 자, 여기서 from emp 할게요. 그럼 이제 요 더하기 대신에 실제 급여라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요 실제 급여로 조건을 줬어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where 실제 급여 between 안 되죠, 그쵸? 2000 and 3000. 자, 참고로 MySQL은 됩니다. MySQL은 됩니다. 오라클만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별칭으로 내가 뭘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이 친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 어, 이 실제 급여가 생성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칭이 생성되는 시기가 외월절보다 이후기 때문에 조건을 쓸 수 없어요. 자, where뿐만 아니라 order by도 포함이에요. where, order by, having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죠. where, order by, order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having 모두에서 별칭을 쓸 수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from절에다가 이 전체를 넣어서 이걸 가상 테이블,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이거를 테이블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급여라는 필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select 별 from 자, 소괄호 하고 자, 위에 코드 그대로 복붙할게요. 그대로 세미콜론 빼고 복사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을 출력하고 있는 이 select에서는 별칭 실제 급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실제 급여가 between 2000 and 3000 정의해도 되겠죠? order by 실제 급여 짠 됐죠? 뭔가 2000에 3000인데 2000에 300 했네. 자, 이렇게 쫙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서브 쿼리 자체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이 서브 쿼리 자체가.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셀 플러스 mvr을 줄여서 쓰실 수 있죠. 그룹 바이로 해도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요 예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요 예제만 가지고. 그룹 바이에서 별칭 사용되냐고요? 그룹 바이에서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룹도 쓸게요, 죠 자, 근데 이제 무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볼 low num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로우놈이라는 걸 한번 써볼까 하는데 뭐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자,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자, 번호를 붙이는 함수가 있어요. 자, 로우놈. 자, 이 친구를 한번 써볼까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select 자, 로우놈 자, from emp 할게요. 자, 여기다가 ename 좀 붙일까요? 자, ename 다음에 어, 급여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이렇게 번호를 출력해주는 친구예요. 번호를 출력해주는 친구. 자, 근데 이제 이 번호를 출력해주는 친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정렬보다 빨리 실행되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정렬보다 오더바이보다 빨리 실행되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내가 정렬을 했어요. 자, order by 이름으로 해볼까요? name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기 바라는 거죠. 이 번호라는 거는 자, 그냥 실행될 때 번호를 매기는 건데 1, 2, 3, 4, 5, 6, 7, 8, 9, 10 정렬만 해버리면 깨져버려요. 이 번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우홈을 언제 쓰면 이 정렬하고 난 이 녀석한테 번호가 제대로 매겨질까? 당연히 서브 쿼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from the 서브 쿼리.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자, 똑같이 select를 할 거예요. 별 from 소가로 하고요. 자, 이 앞에다가 로우넘을 붙일 거예요. 자, 로우넘. 선생님 이거 번호를 왜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번호 매기는 게 많이 쓰여요. 게시판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보면 앞에 번호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출력할 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이라는 걸 나중에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20만 개가 있어. 그 유저한테 20만 개를 다 주나요? 아니면 뭐 5개씩 주나요? 10개씩만 주거나 20개씩만 주거나 20만 개 다 보는 게 아니라 10개, 20개씩 주죠. 그때 내가 페이지네이션을 하려면 이 번호를 먼저 하고 이 번호로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조건을 줘야지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이 가능해요. 뒤쪽에서 배워볼 건데 자, 여튼 이 로고넘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정렬까지를 서브쿼리로 쓰고 그것을 정렬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죠. 자, select 이 name 똑같이 급여 from emp order by 이 name. 그럼 이제 내가 쭉 다 출력하고 나서 다시 롤넘을 매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 깨질 리가 없겠죠? 실행해 보면 어이 뭐가 누락됐냐? 지금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별 이외에 다른 걸 썼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별칭을 줘야 돼요. 이 로넘이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다? 자, 이 로넘이 여기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이 테이블한테 가명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가명 1을 줄게요. 1을 주고 여기다가 2의 전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우넘은 2의 것이 아니라 함수를 실행한 거죠. 자, 구분을 준 거고요. 자, 이제 되죠. 지금 보면 아까 거는 정렬이 뒤죽박죽 되었는데 똑같은 코드 서브컬을 썼더니 문제없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3개씩 본다 그러면 여기 1번 페이지, 여기 2번 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으로 로우넘이 뭐다? 4부터 6까지 하면 이게 2번 페이지.
7번 페이지는 7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페이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그걸 또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 로우넘으로 원래는 예전부터 많이 페이지네이션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40분까지 쉬었다 와서 쭉 해볼게요.